안녕하십니까. 여론의 모든 것, 여론고수 시간입니다. 여러분들 응원 많이 보내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셔서 요즘 기분이 좋습니다. 날씨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여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올려놓으시면 또 확인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즘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. 분명히 악재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민감하니까 뭐 후쿠시마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뭐 대통령 인사도 그렇고, 그런데 정작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에 모든 조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씩 올라간 결과입니다. 그러니까 악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갔다.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? 일단 거의 모든 조사가 다 올라갔어요. 예. 7월 1일부터 지금 한 열흘 사이에 나온 여론조사 12개가 있는데, 예. 제가 세어보니까 여론조사 꽃하고 좋은 CNI에서만 약간 떨어졌어요. 네. 근데 두 군데는 일반적으로 친야 성향이라고 알려져 있는 뭐 그런 인식이 있죠. 네, 네. 뭐 알려져 있는 회사들이고, 예. 뭐 그건 인식입니다, 어디까지나. 예. 그래서 제가 알려져 있다는 거죠. 뭐 제가 그렇게 판단한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요. 근데 뭐 친야 성향이라고 해도 뭐 그쪽에서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 거예요. 본인들도 뭐 그렇게 알고는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알려져 있는 회사들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. 그리고 여론조사 꽃도 뭡니까, 이 전화 면접은 떨어졌지만 ARS는 올라갔어요. 네. 두 개를 항상 발표하잖아요, 일주일에. 예. 좋은 CNI도 40%가 넘지 않습니까? 넘긴 넘는데, 네. 그 이전 조사보다는 한 1점 몇 프로인가 뭐 이렇게 떨어졌어요. 예. 하여튼 수치상으로는 40%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ARS는 거의 다가 지금 40%를 거의 다 넘었다. 예. 뭐 많은 거는 뭐 45%까지 나온 것도 있고, RN서치는 43% 뭐 정도 나왔고. 갤럽도 38인가 그렇죠? 그리고 이제 전화 면접은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케이스테스를 비롯한 네 개 주사 회사 것도 38%, 8%, 갤럽도 38%, 똑같네요. 그 네. 이전에 비해서 직전에 비해서 2% 포인트씩 올라갔는데, 예. 여기서 이제 눈길을 끄는 그 38%가 체감적으로 볼 때는 뭐 40%가 아직 안 됐으니까 네. 좀 그렇지 않냐라고 보이지만은, 사실은 그 작년 5월 달에 이제 취임했을 때가 한 50% 뭐 그 정도 양쪽 다 올라가서, 지방선거 직전에. 네. 직후니까. 네. 직후니까 5월 9일 날 취임했나요? 뭐 근데 5월 10일 날 취임했습니다. 10일 날. 그런데 그 이후에 6월 이후에 양쪽 다 최고치예요. 네. 거의 지금 1년 넘게 그 조사한 것들을 쭉 갤럽 봐도, 조사 결과. 네. 아니 MBS도 마찬가지고요. 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실히 상승세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. 그런데 이게 악재가 있다고 또 인식이 되는데 올라가는 이유. 방금 얘기한 거는 말 그대로 악재가 있다는 인식이고, 그거는 그리고 또 이제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거고, 예.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악재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수능도 보면은 반반으로 갈려져 있어요. 예. 여론조사마다 다 반반으로 갈려져 있고, 그리고 또 인사 문제, 대통령 인사 문제는 오히려 호재예요. 그렇습니까? 왜 그러냐면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상당히 이 강성 발언을 했단 말이죠, 대통령이.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 또는 이제 중도 보수 성향들은 지지를 보내줄 수 오히려 결집을 한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통령이 또 최근에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자유총연맹 그 이제 행사에 가갖고, 지난 정부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을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. 그건 이제 문재인 정부를 정확하게 이제 직격을 한 거죠. 정조준한 거죠. 예. 근데 그것도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쿠데타 대통령이다. 뭐 그러면서까지 이제 공격을 했는데,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오히려 지지층들이 더 결집했다.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뭐 IAEA 보고서는 나왔고, 그리고 그 전부터 지금 야당에서는 거의 뭐 한 달 이상 뭐 서울, 부산, 뭐 인천 뭐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전국 집회를 하고 있죠. 전국 집회하고 뭐
이 당회의 할 때마다 계속 뭐 핵폐수, 방사능 예. 테러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야당 지지율 안 올랐잖아요. 야당 지지율 안 오른 거 보면은 이제는 야당에서 태세 전환을 해야 될 시점도 오지 않았나. 예. IAEA 보고서까지 나왔기 근데 때문에. 뭐 태세 전환하기도 조금 마땅치도 않지 않습니까? 마땅치 않아도 네. 마땅치 않아도 이게 호재가 아니다라고 야당에서 호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태세 전환해야죠. 뭐 네. 별 수 있겠습니까? 네. 뭐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으로 어디로 태세 전환하느냐 그게 어렵다는 말씀이죠. 그렇죠. 아니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또 다른 이슈를 갖고 얘기하면 되죠. 뭐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할 예를 들어서 뭐 양평 고속도로 건이나 뭐 또 다른 네. 이슈를 또 이슈를 덮는 거니까. 예. 민주당이 또 총공세를 펼치고 있긴 합니다. 네. 네. 근데 뭐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요. 예.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네. 그리고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지지층을 결집을 했다. 예. 그럼 이 상태로 궁금한 건 계속 올라갈까? 한 50%까지 계속 좀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갈까요? 어떨까요? 근데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예.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도 25% 밑에는 잘 안 떨어질 거고 올라가도 45% 이상은 잘 안 올라갈 거다라고 이 갤럽 기준이죠. 갤럽 기준 네네. 전화조사 기준으로 예. 제가 그 얘기 뭐 여러 번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. 지금도 45% 이상 진짜 만약에 이 갤럽 기준이나 K스택 기준으로 40% 넘어가면 예. 엄청나게 올라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홍 기자님의 분석으로는 아직도 대통령이 7%포인트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. 있는데 뭐 50%까지 올라간다? 뭐 그거는 뭐 제가 그렇게까지 예상하기 쉽지 않고. 예. 또 하나 궁금한 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은 좀 이전 대통령하고 다르다.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45%는 이전 대통령의 대략 한 몇 %가 맞먹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? 아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근거는 없고요. 궁금해가지고요. 뭐 이전 홍 기자님 생각은요? 이전 대통령도 네. 생각을 해보세요. 지금 이맘때 1년 좀 지난 시점에서. 예, 2년차. 2년차 이제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 30%도 안 됐어요. 30%도 안 되고, 이제 이명박, 박근혜 대통령도 30% 안팎에서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 때 20%까지 떨어졌다가 네. 약간 다시 상승했겠죠, 지금쯤.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예요. 다만 우리가 직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때 워낙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에 네. 기저효과로 인해서 워낙에 지지율이 높았고 기저효과는 앞에서 워낙 낮았기 때문에 더 높게 인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리고 거죠. 이제 그때 이제 또 이 코로나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시작하면서 2020년입니다. 또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세계적으로 K 방역이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이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이 지지율이 있었고. 홍 기자님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은 것도 고공행진은 아니더라도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단단하고 결집된 지지층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. 제가 볼 때는 보수 정당 쪽의 대통령으로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40% 넘어가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. 이게 지금 야당 진영의 대통령은 사실 이 등락이 굉장히 심한데 이명박 대통령,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정국 전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이 등락이 큰 변화가 없는 변화가 없었어요. 네. 자,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. 자,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른 지지층보다도 특히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. 특히 더 똘똘 뭉치는 지지층들은 어디 쪽이라고 어느 연령대나 어디 지역이나 특별한 게 있을까요?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60대 이상 또 TK 이렇게 대륙주를 말씀하시는군요. 네,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40% 넘어가고 이럴 때는 20, 30대나 또 수도권에서 받쳐줘야 되죠. 그렇게 되면은 40%가 넘어가면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. 40%만 넘어가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. 45% 넘어가면은 확실하게 승리할 것이다. 근데 지금 40% 안팎까지 전화 면접 조사 기준입니다. K스택 리서치와 한국갤럽 등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. 근데 이제 40% 안팎까지 갔기 때문에
지금은 이제 약간 지금 팽팽한 수준이죠. 예. 40% 아직 채 안 됐으니까. 근데 40%가 넘었으면은 이제 야당 쪽으로 야당 쪽에서 이제 여당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. 예. 이렇게 보이지만. 알겠습니다. 자,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5%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. 과연 어떤 추세가 될지, 더 올라갈지, 좀 정체되어 있을지, 또 다른 이슈에 또 영향을 받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